어머님들 요즘 손발이 유독 차갑지 않으신가요? 평생 남편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돌볼 겨를이 없으셨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가족 말고 나를 먼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생강 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강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그냥 향신료가 될 수도 있고 뱃살을 줄이는 기적의 천연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효능을 무려 10배나 폭발시키는 특급 비법부터 내 증상에 맞춰 독소를 쫙 빼주는 찰떡궁합 재료까지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님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줄 가장 귀한 선물, 식어가는 내 몸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생강에 어떤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200% 올라가는지 그 비법부터 시작해서 살림구단만 아는 보관법,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강까지 생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좋은 생강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요리법을 알아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리의 기본은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마트에 가시면 생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진열대를 보시면 어떤 건 알이 굵고 매끈하고 깨끗한 게 있고 어떤 건 좀 작고 울퉁불퉁하면서 흙이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깨끗하고 예쁜 걸 고르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알이 굵고 매끈하며 흙 하나 없이 깨끗한 생강은 수입산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입 과정에서 오래 보관해야 하니까 세척도 깔끔하게 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들여오는 거죠. 반면에 알이 좀 작고 울퉁불퉁하면서 흙이 묻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향과 약효가 진한 국산 토종 생강이에요. 우리나라 토종 생강은 중국산에 비해서 향이 훨씬 진하고 매운맛도 강해요. 크기는 작아도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국산 생강은 주로 충남 서산이나 전남 여수 완도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이 지역들이 생강 재배로 유명하거든요. 가격은 수입산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트에서 딱 3초면 구별할 수 있어요. 흙 묻은 생강 기억해 주세요. 예쁜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손질법이에요. 생강 껍질 까실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칼로 깎으시죠. 그런데 칼로 깎으면 살까지 다 깎여 나가서 너무 아까워요. 생강이 워낙 울퉁불퉁하니까 칼로 깎다 보면 버리는 부분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은 칼이 안 닿아서 껍질이 남고 튀어나온 부분은 살까지 깎이고요. 정말 속상하죠.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숟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숟가락 가장자리로 생강 껍질을 슥슥 긁어보세요. 껍질만 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벗겨져요. 울퉁불퉁한 부분도 숟가락이 따라 들어가면서 껍질만 살살 벗겨내거든요. 처음 해보시면 신기하실 거예요. 이제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사오시면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게 위생적일 것 같죠. 그런데 생강은 달라요.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거든요. 습기 때문에 그래요. 생강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냉장고 안이 밀폐된 공간이라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물렁물렁해지고 냄새도 이상해져요. 생강은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베란다처럼 직사광선이 안 닿는 시원한 곳이면 딱이에요. 신문지가 습기를 적당히 흡수해 주면서도
생강이 마르지 않게 보호해줘요. 이렇게 보관하면 한 달이 지나도 싱싱해요. 처음 샀을 때 그대로예요. 그리고 쓰다 남은 생강은요, 갈아서 얼음 트레이에 얼려두세요. 생강을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얼음 트레이 칸칸에 넣어 얼리는 거예요. 얼고 나면 비닐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리할 때 하나씩 톡 꺼내 쓰기가 정말 편해요. 국 끓일 때 하나 넣고 볶음할 때 하나 넣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미리 손질해두면 바쁜 아침에도 생강 넣은 건강한 요리를 쉽게 해 드실 수 있어요. 생강 손질하느라 시간 쓸 필요 없이 톡 꺼내서 바로 쓰면 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뱃살 빼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저도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빠졌어요. 며칠 저녁 안 먹으면 바로 티가 났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해도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만큼은 꿈쩍도 안 해요. 분명히 먹는 양은 줄었는데 뱃살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게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예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또 있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숨 쉬고 심장 뛰고 천 유지하고 소화시키고 이런 데 쓰는 에너지죠. 젊을 때는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먹어도 살이 잘 안 쪘어요. 몸이 알아서 에너지를 많이 써줬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근육량도 줄고 신진대사도 느려지니까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예전만큼 에너지를 안 쓰니까 남는 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특히 뱃살로요. 그런데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생강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천연난로 역할을 해요.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추운 날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속부터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가 훈훈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 작용하는 거예요.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서 천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천이 올라가면 기초 대사량도 따라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생강을 찌고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어요. 열을 가하면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쇼가올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진저롤보다 훨씬 강해요. 연구에 따르면 말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생생강보다 무려 10배나 많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말린 생강, 즉 건생강을 쓰셔야 해요. 생생강으로 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건생강이 훨씬 좋아요. 건생강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찜통에 넣고 30분 정도 쪄주세요. 찜통에 물 넣고 생강 올리고 뚜껑 덮어서 쪄주시면 돼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로 바싹 말려주시면 돼요. 햇볕에 말리실 때는 2, 3일 정도 걸려요.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채반 같은 거 깔고 널어두시면 돼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시면 더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건생강을 밀폐 용기에 담아 두시면 몇 달이고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만드는 게 번거로우시면 시중에서 건생강을 구입하셔도 돼요. 한약방이나 건강식품 파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 확인하시고 국산 건생강으로 고르시면 좋아요. 이제 기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에 말린 생강 한 줌을 넣고 20분간 푹 끓여주세요. 한 줌이라고 하면 대략 20g에서
3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손으로 한 움큼 쥐었을 때 정도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돼요. 20분 정도 끓이면 물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생강향이 진하게 올라와요. 집안의 생강향이 퍼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다 끓이면 한 김 식혀서 레몬 반개에 즙을 짜 넣어주세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짜서 즙을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반개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띄워주시고요. 이게 바로 생강 레몬수예요.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효과를 더 높여주고 맛도 상큼하게 만들어줘요. 시큼한 맛 때문에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중화되니까 드시기도 훨씬 편해요. 레몬 향도 좋아서 생강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생강 레몬수에 내 증상에 맞는 재료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혈당이 문제고, 어떤 분은 붓기가 문제고, 어떤 분은 위장이 약하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재료를 골라서 넣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3가지 유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몇 번인지 골라보세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배만 튀어나오는 분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음이 쏟아지는 거요. 밥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망은이에요.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하품이 나오고 업무에 집중이 안 되죠.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체형을 보면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온 분들이요. 거미 체형이라고도 하죠.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체형이요. 이런 분들은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인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밥 먹고 졸린 게 식곤증인데요. 이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계피를 추천해드려요. 생강 레몬수에 계피를 추가해서 드시면 좋아요. 계피는 우리가 수정과에 넣어 먹는 그 계피 맞아요. 명절 때 식혜랑 수정과 만들 때 넣잖아요. 그 익숙한 계피예요. 계피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거든요.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줘요. 인슐린이 당분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버려요. 그게 뱃살이 되는 거예요.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요. 그래서 배만 볼록 나오는 거죠. 계피는 이 과정을 막아주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완화시켜서 인슐린이 덜 나오게 해요. 그러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도 줄어들어요. 식사 후에 졸음도 덜 오고요. 생강의 지방 연소 효과에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계피를 넣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루 계피보다는 통계피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가루 계피는 물에 풀리면 가라앉아서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마실 때 가루가 입에 걸리기도 하고요. 통계피를 넣고 끓이면 국물이 깔끔하고 계피 향도 은은하게 우러나요.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통계피는 마트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한번 사두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해요. 2번째 유형은요. 아침마다 붓고 온몸이 쑤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관절마디가 쑤시는 분들 계시죠. 반지가 안 빠지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기가 힘들어요. 저녁에는 발목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쏙 들어가 있고 한참 있어도 안 없어지죠. 신발도 저녁에는 꽉 끼고요.
아침에 멀쩡하던 신발이 퇴근할 때는 빡빡해요. 이런 분들은 살이 아니라 붓기인 경우가 많아요. 체중계 숫자는 비슷한데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살이라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지방보다는 수분이 몸에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수분이 조직에 고여서 붓기가 생기고 관절에도 통증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강황을 추천해 드려요.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재료예요. 인도 음식에 많이 쓰이죠. 울금이라고도 해요. 마트에서 강황가루나 울금가루로 파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서 붓기를 빼주고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줘요. 강황을 꾸준히 드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손가락도 부드럽게 움직여지고요. 그런데요, 강황을 드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강황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바로 후추예요. 강황에 후추를 같이 넣으면 강황의 흡수율이 무려 2000%나 올라가요. 2000배가 아니라 2000%예요. 20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강황의 커큐민은 원래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지용성이라서 물에 안 녹고 그냥 먹으면 대부분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배출돼 버려요. 아무리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줘요. 피페린이 커큐민이 간에서 대사되는 걸 막아서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황을 넣을 때는 반드시 통후추를 한 꼬집 갈아서 같이 넣어주셔야 해요. 후추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후추 없이 강황만 드시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강황 드실 때는 반드시 후추와 함께요. 세 번째 유형은요, 속이 쓰려서 생강 먹기가 겁나는 분이에요.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위가 약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생강이 좋다길래 먹어봤는데 속이 쓰려서 못 먹겠다고요. 생강이 워낙 매운 성질이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더 그래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면 못 드시게 되잖아요. 또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열감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갱년기 열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갱년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잖아요. 거기에 생강까지 먹으면 더 더워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분들께는 대추를 추천해 드려요. 대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추 맞아요. 삼계탕에도 넣고 약밥에도 넣고 차로도 많이 마시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대추요. 대추의 단맛이 위벽을 보호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하는 걸 대추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대추가 일종의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대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어서 갱년기 증상으로 예민해지신 분들께도 좋아요. 잠도 잘 오게 해주고요. 대추를 넣을 때는요, 꼭 가위로 쪼개서 넣어 주셔야 해요. 대추를 통째로 넣으면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껍질이 막고 있으니까요. 가위로 서너 조각으로 잘라서 넣으면 대추의 단맛과 영양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요. 씨는 빼고 넣으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위가 너무 약해서 생강차가 부담되시는 분들께 추가 팁을 드릴게요. 물 대신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생강을 타서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생강 라떼예요.
카페에서 파는 것처럼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위를 코팅해 줘서 생강의 자극을 줄여줘요. 위벽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맛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훨씬 드시기 편해요. 생강 특유의 쏘는 맛이 우유에 감싸져서 부드러워져요.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꿀은 빼시고요. 그래도 정말 못 드시겠다 하는 분들께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강 조격이에요. 아까 생강 껍질 벗기실 때 숟가락으로 긁으라고 했잖아요. 그 껍질 버리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생강 껍질을 넣어서 발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돼요. 먹지 않고 피부로 흡수시켜도 천상승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요. 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발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하잖아요. 하루의 피로도 풀리고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 나는 몇 번 유형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식곤증과 뱃살이 고민이신 분은 계피, 두 번째 붓기와 관절 통증이 고민이신 분은 강황과 후추, 세 번째 위장이 약하시거나 갱년기이신 분은 대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재료를 골라서 생강 레몬수에 넣어 드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겹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장 불편한 증상에 맞는 재료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계피랑 대추를 같이 넣는다든지요.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맛이 복잡해지니까 두 가지 정도까지만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로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에 있는 생강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물렁물렁 썩은 부분이 있다면요. 도려내지 마시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깝다고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썩은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간에 아주 안 좋아요.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건 이게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도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강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옛말에 아침에 먹는 생강은 인삼보다 낫고 밤에 먹는 생강은 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생강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활동 모드가 되거든요.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활발해져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저녁 늦게 드시면 몸이 활성화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생강이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생강차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딱 좋아요. 이 시간에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늦어도 오후 3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이후에는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요. 생강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과 생강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위험해요. 혈액 응고를 막는 약,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강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너무 세질 수 있거든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멎을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드시면 되고 주의하라고 하시면 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아니면 약 드시고 적어도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생강차를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약 드시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연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양을 줄이시거나 드시는 걸 중단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요. 생강가루나 튜브에 들어있는 간 생강을 써도 되느냐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생강 손질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갈아놓은 생강이 튜브에 들어서 팔잖아요. 짜서 쓰면 되니까 편하긴 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튜브형 제품에는 설탕이나 보존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강 외에 다른 게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생강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첨가물 때문에요. 하지만 100% 생강가루는 괜찮아요. 건생강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거니까요. 성분표에 생강 100%라고 적혀 있는 거요. 다만 가루는 농축되어 있어서 양을 조금만 쓰셔야 해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맵고 쓴맛이 강해져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너무 써서 못 먹겠다. 꿀 넣어도 되느냐는 거예요. 생강차가 쓰고 매워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달달하게 꿀 타서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꿀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먹기도 수월해지니까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꿀도 참으시는 게 좋아요. 꿀도 당분이거든요. 천연 당분이긴 하지만 혈당을 올려요. 혈당이 오르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져요. 열심히 생강 먹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죠. 정 힘드시면 대추를 더 넣으세요.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생강의 쓴맛을 잡아줘요. 아니면 스테비아 같은 제로 칼로리 대체당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며칠 드시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 쓴맛이 오히려 개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입맛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요. 차갑게 식혀서 물처럼 마셔도 되느냐는 거예요. 여름에는 특히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더운데 따뜻한 차를 마시기 힘들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안 되느냐는 거죠. 하지만 절대 권하지 않아요. 생강차의 핵심이 뭐예요? 천을 올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차갑게 드시면 그 효과가 반감돼요. 오히려 몸을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강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강차는 물이 아니라 차예요. 물처럼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머그잔으로 2-3잔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따뜻하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효과 100점이에요. 4번째 질문은요. 위험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생강차를 드시면 안 돼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빈속에 매운 걸 먹으면 위가 아프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면 위에 음식이 있어서 자극이 덜해요.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유가 위벽을 코팅해줘서 자극을 줄여주거든요.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강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연하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뱃살 고민하시는 분, 붓기 고민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좋은 건 나누면 더 좋잖아요. 참 그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혹시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은 늘 조심해서 챙기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